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요즘 준비 없는 노후는 빈곤과 질병이라는 개인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누구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꿈꾸고 있는 만큼 건강은 물론이고 노후 자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 31일에 제 17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네네. 그동안 쭉 함께 오고 계신데 먼저 소감 한 말씀 듣고 시작을 할까요? 예, 어느덧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국정감사 등으로 아주 많은 바쁜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네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의 역할, 책임 여기에 대해서 막중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앞으로 국민들께서 모두가 네. 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네. 각오를 더 다지게 됩니다. 그동안 8개월 동안 공석이었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자리를 메우면서 이번에 취임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부담감도 사실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부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공단에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사건도 있어가지고 네네.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고 네. 또 제도에 대한 네.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공단 국민연금공단의 네. 조직이나 인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살펴보고 다시 또 출발하는 그런 계기를 또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국민연금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의 현재까지의 총 적립 규모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최근 수치가 지난 9월 현재로 보면은 한 785조 원 정도 이제 적립이 돼 있고요. 네. 그동안 국민들께서 내신 보험료 또 운용 수익해서 한 1,000조 원 가량이 조성을 했고 예. 그중에 한 220조 원 정도를 쓰고 한 785조 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연금의 가입자도 예. 이제는 2,200만 명에 이르고 또 국민연금 수급을 받는 급여를 받는 이런 국민들께서도 네. 500만을 돌파해서 한 그렇군요. 520만 분 정도가 네.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주요 사업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은 무엇보다도 바로 국민연금을 네.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 업무는 바로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서 예. 이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입자를 관리하는 일, 네네.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연금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국민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가진 이러한 자산을 네. 보다 잘 운영해서 네.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일,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몸집을 불리는 작업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국민연금공단이 이 출범한 이래 총 보면 현재 한 1,000조 원 가량이 조성이 됐다고 했는데요. 예. 그 중에 400조 원 가량이 바로 이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예. 이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자산 운용인데요. 예. 이게 투자하는 부분이 국내 시장에는 이제 주식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민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분야인데 해외 시장에서도 역시 해외의 주식 시장, 채권 시장,
그리고 사모펀드라든지 인프라 이런 대체 투자 이런 부분에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사를 보니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네, 바로 국민 행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네, 모두가 이 국민연금 혜택을 통해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이나 이런 여러 여건에 관계없이 예. 이 국민연금 혜택을 좀 골고루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연금급여 수준도 국민들께서 노후 생활을 지내시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 보장이 될 수 있는 적정 급여를 네. 저희들이 실시하는 게 저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지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먼저 네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길 원하고 또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이라고 하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 모두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것은 재정이고요. 근데 이 재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제도적인 부분하고 기금 자산 운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현재 좀 많이 덜 내고 좀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예. 또 해결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아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수익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일을 저희가 역점을 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까? 투자가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네네. 투자를 했는데 물론 잘 되는 건 박수도 받아야 되고 네네. 또 이제 적절한 포상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민연금의 기본 운용 원칙이라고 할까요? 예. 저희들이 하는 원칙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하는 동시에 또 적절한 정도의 수익도 추구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투자 활동이 예.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국민 경제와도 부합되는 공공성을 또 지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들이 예. 큰 방향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면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이 사회적 책임에 부합한 그런 예. 지속 가능한 그런 투자 이런 것들 저희가 큰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 이제 국민연금은 결국 이제 지급을 위해서 준비한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동성도 확보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네.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동안 뭐 광고도 그렇고요, 홍보도 그렇고 아주 네네.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나중에 되면 신뢰가 부족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 나갈 것인지에도 명확하게 구체적인 방법,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기금 고갈에 대해서 그렇죠.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이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기금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늦지 않은 시기에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저희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예. 늦지 않은 시기에 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네.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200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재정 재계산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1차가 그때고 이제 지난 2018년도에 제4차 재정 재계산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99년도에도 1차 연금 개혁을 해서 이 급여 수준의 급여 수준을 좀 조정하고 예. 연금 지급 시기도 조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 2009년도에는 예. 또 이 국민연금 이 소득 대체율도 조정을 해서 이 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그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근데 2018년도에 4차 재정 재계산을 하면서 다시 크게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하나는 국민들께 보다 적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급여 수준을 어떻게 하면 보장해주는 문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 예. 그리고 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금의 지급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 크게는 이제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네네.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담아서 예.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정부가 제출한 방안을 기초로 해서 네.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이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끌어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제 공약이 또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 또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국민연금은 이제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께서 이제 소득이 없거나 네. 또는 소득이 있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예. 또는 유예하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분들이 한 460만 명 정도가 되십니다. 이런 분들이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추고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아주 맞춤형 안내를 통해서 소득 신고자를 점차 계속 또 늘려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와 함께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 국민연금에서 좀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일용 근로자라든지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라든지 예. 또는 지역 가입자로서 보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이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경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기금 수익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근본적으로 기금의 투자는 이 경제가 예. 잘 돌아갈 때 기금도 수익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네, 경제가 침체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난 상반기에는 한때 저희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후로 앞으로의 경제성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예.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돼서 이제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도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로 이제 한 4%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또 더 이 금융시장 여건이 좋아져서 예. 연말께가 되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그런 정도로 네. 아마 수익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도 하셨어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계획인지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이고 또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러한 그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민연금공단은 단순히 국민연금 복지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남는 역량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나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그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그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국민연금의 이런 기금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기업의 지배 구조라든지 그런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네. 사회적 책임 투자에 관한 이런 거 활동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국민연금 공익재단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재단 어떤 재단입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그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다 좀 힘있게, 임팩트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소득층에 대한 그 연금 보험료를 무상 지원한다든지 또는 그 수급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 일자리를 연계해 준다든지 또는 그 국민연금의 특성을 살려서 네. 다양한 이런 지원 사업들을 그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는 그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여기와 그 협의를 그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늦어도 내년 초 1, 4분기 정도면은 이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네네. 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국민연금 그 공단에서 많은 어떤 방법들이나 또 고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예. 또 생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그렇죠. 많이 겪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전국에 109개 지사가 있는데요. 이 지사들이 저희 그 자체 사옥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자체 사옥에 입주하신 그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 임대료를 50%를 저희가 그 인하해서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굉장히 이 사업이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보험료 납부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한테는 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극적으로 그 활용을 해서 네.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공단 이번에 코로나19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 이제 문제가 그 코로나19 확진되신 분들 또는 그 이 격리가 필요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공단이 갖고 있는 시설 중에 예. 그 충북 제천에 청풍 리조트가 있습니다. 예. 그 코로나 초기에 저희가 그 청풍 리조트를 우리 코로나 환자를 위한 그 생활 치료센터로 어허. 그렇게 제공도 했고요. 격리 병상으로 사용을 한 거군요. 병상은 아니고요. 이제 병상 병상이 아니고. 이제 환자분들이고 아, 그렇군요. 여기는 이제 생활하시면서 예.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하지 필요하신 않습니까?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네.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아하. 그 제공을 한 바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를 이런 각종 생활치료 시설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희 공단 직원들이 그 예. 3차에 걸쳐서 여기 그 파견돼 가지고 예. 같이 돕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또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휴폐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 그럼요. 이런 경우에 휴폐업을 하지 않고 예. 근로자분들을 이제 유급 휴가를 보내면은 네.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제도를 그 운영하는 것도 저희 지급 업무도 저희가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네,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금융도시 조성에 대한 이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또 국민연금공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북의 금융도시 조성에 대한 우리 이 사장님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 그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저희 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게 이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국민연금공단도 예. 이런 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 각 그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량 네. 그리고 이러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예. 지역 경제의 그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을 민관학 같이 노력을 해서 예. 기여를 하도록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우리 국민 경제 전반도 같이 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역량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가진 이러한 그 기본 역량을 활용해서 그 전북의 금융 중심 도시 조성을 통한 금융 경쟁력 강화, 산업 활성화 이쪽에 기여하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네. 중요한 그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라든지 전주시와 잘 협력해서 우리 금융도시 조성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북이 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요건, 정책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적으로 금융 중심지 그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 기본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금융 중심지 그 지정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 서울과 부산이 이제 그렇죠. 지정이 돼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전라북도도 예. 이 금융 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융 중심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쭉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국민연금공단이 우리나라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꼭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금융 중심지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재산금융도시로 지정이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도민들의 염원이 높아질 것 같은데 네네. 어떠십니까? 금융 중심지를 저희가 지정받고 예. 그리고 또 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때도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와 같이 공감대를 얻은 그런 방향은 예. 자산운용 중심 그 금융 도시입니다. 근데 자산운용 금융 도시라 하면 단순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자산운용기관들이 그 관련되는 자산운용기관들이 또 집적이 되고 그런 자산운용을 도와주는 지원기관들이 또 같이 그렇군요. 집중을 되고 예. 또 거기 그런 인력들을 또 양성하는 시스템이 우리 그 전라북도에 갖춰지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금융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즉 금융 산업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 없습니다. 네. 금융 산업 그 육성을 통해서 그 전라북도의 그런 지역의 그 경쟁력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 지역과의 상생이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네. 들면 지역 인재 채용이라든지 또는 도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떠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의 그 핵심 기능이나 역량과는 좀 관계없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가 또 우리가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또 기여하고 그 역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 정부가 그 매년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를 항상 초과 달성하고 있고요. 가령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신규 채용 인원의 24%가 예. 전북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 가량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한 30% 거의 3분의 1 가까이 예. 30%까지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아주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저희 그 국민연금공단 그 본부 사옥에는 매주 그 농산물 그 직거래 장터가 이렇게 운영됩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지역 소재 그 농민들께서 예. 바로 그 생산한 그런 농산품들을 우리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그렇군요.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예.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고요. 활성화돼 있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뭐 3,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또 계획하고 있고 또 이렇게 포부의 말씀도 하시고 계신데요. 우리 도민분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 행복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연금이 있어서 든든하다. 네. 또 국민연금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와 함께 우리 전북 그 혁신 도시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단 그 수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이 행복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아무쪼록 그 말씀 잊지 않으시고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